네, 오늘은 오토캐드 3D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토캐드에서 3D가 왜 필요하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2D로 뭔가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2D 도면만 보고 빨리 머릿속에 그 제품의 형상이 떠오르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3D를 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2D 도면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D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오토캐드가 3D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버전이 좋아지면서 3D 기능까지 탑재한 오토캐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솔리드웍스나 프로 엔지니어, 카티아와 같은 3D 모델러를 통해서 3D를 만들고 3D 객체를 이미지로 여기에 오토캐드에 불러와서 삽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2D 도면에서 3D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토캐드라는 아주 스탠다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웍스, 카티아, 프로 엔지니어들이 2D 도면을 3D 도면과 완벽하게 왔다 갔다 호환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아까의 세 가지 3D 모델러에서 2D인 오토캐드로 파일을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오토캐드에 있는 형상이나 그림을 3D 모델러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토캐드에서 3D 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툴이 다소 3D 모델러들보다는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오토캐드에서 3D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굳이 오토캐드에서 3D 기능을 배워야 하느냐? 다른 모델러들을 나는 이미 사용할 수 있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라면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무래도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심에 있어서 훨씬 편안하고 익숙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기능이나 신미성 또한 아직은 전문 3D 프로그램들이 훨씬 좋습니다. 전문 3D 프로그램에서는 3D로 구현한 제품을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실제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도 그래픽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해석까지도 요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의 작업을 할 때는 오토캐드에서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있는 3D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마지막 시간에 오토캐드 3D라는 걸 넣어뒀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오토캐드 3D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뷰 큐브 활성화 그리고 UCS 아이콘의 활성화라고 제가 왼쪽 위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위에 메뉴에 보면 홈, 인서트, 어노테이트, 파라메트릭, 3D 툴 그리고 뷰에 가시면요. 뷰 큐브 활성화, 여기 뷰 큐브라는 게 있죠. 그리고 UCS 아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보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UCS 아이콘을 이렇게 켜보시면 여기 왼쪽 하단에 XYZ 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뷰 큐브를 이렇게 켜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뷰에 관한 정보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D 오토캐드는요.
이쪽에 동서남북 방향에서 봤을 때 탑 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UCS 아이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 Y 평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가 X이고 세로가 Y인 우리가 수학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봤던 그 X, Y 평면을 우리는 2D에서 작업을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메뉴 아이콘이 크게 잘 보이게 떠 있는데요. 이 상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펼쳐놓고 하는 게 아직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이렇게 띄워두고 UCS 아이콘 뷰 큐브를 일단은 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X, Y 평면뿐만 아니라 Z축이 있는 다른 평면에서까지 작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요. 이렇게 파란 사각형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제가 왼쪽 하단을 제일 작은 사각형이 생기는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X, Y, Z 쪽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쪽에서 본 모습, 라이트를 누르면 아예 옆쪽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면이 평평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위에 여기 반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심과 동시에 이 XYZ도 같이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뷰를 이쪽 모서리로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X, Y 평면 위에서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당겨 보시면요.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서 제가 당겼는데요. 이렇게 당겨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다시 홈으로 가서 한번 제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클릭했고요. 이렇게 선을 그리면요. XY 평면 위에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게 되더라도 이렇게 XY 평면 위에 그려지게 되고요.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XY 평면 위에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탑뷰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XY 평면 위에 사각형과 원과 선이 잘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뷰를 바꿔봐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 선들이 XY 평면에 있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XY 평면에 그렸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수면 위에 혹은 지면 위에 도면을 올려놓듯이 옆면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본다면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뷰 큐브와 UCS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 안 보인다면 꺼내오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봤습니다. 2D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업이 되고요. 좌표 평면을 바꿔서 나중에는 그리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인 UCS 좌표 평면 바꾸기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잠깐 지워 놓도록 할게요.
UCS 좌표평면 바꾸기인데요. UCS 좌표평면, 아까 UCS 아이콘이 이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사용해서 좌표평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좌표평면을 바꾼다는 개념은요. 우리가 XY 평면에다가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XY 평면은 항상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3D라고 하면은 이쪽 누워 있는 면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면을 돌려가면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네모난 큐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으로 네모난 큐브 위에 그림을 그릴 건데 뒷면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네모난 큐브를 돌려줄 거예요. 우리 손을 뒤로 돌려서 그리면 그림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뒷면이 잘 보이지 않고 손도 반대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 위에 들고 있는 큐브를 돌립니다. 왼쪽 면에 그리고 싶다면 큐브를 왼쪽으로 돌려줄 거고 오른쪽 면에 그리고 싶다면 손 위에 있는 큐브를 오른쪽으로 돌려줄 겁니다. 그리는 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한쪽에서만 그려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XY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토캐드 안에서는 그 XY에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XYZ가 있는 UCS의 좌표 평면을 요리조리 돌려줘야 돼요. 얘를 큐브라고 생각하시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그림을 그린다면 사각형을 그리거나 원을 그린다면 얘는 XY 평면상에 그려졌죠. 한번 조금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더라도 XY 평면, 이쪽 XY 평면상에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른 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하냐? 얘를 돌려줘야 합니다. UCS 좌표평면 바꾸기를 통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먼저 UCS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좌표가 나올 겁니다. UCS 아이콘도 나올 거고요. UCS 맨도 나올 겁니다. UCS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페이스, 네임드, 오브젝트, 프리비어스, 뷰, 월드, XYZ, Z축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제가 XYZ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먼저 X 엔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원래 거에서 X를 기준으로 돌아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축이 90도라고 미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얘가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돌아갔죠? 다시 원래대로 놓으려면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undo UCS 이렇게 되죠. 혹은 UCS 엔터 치시고요. Y축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Y라는 축을 기준으로 옮겨주시고 싶다면 Y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Y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90도를 돌리실 수도 있고 180도를 돌리실 수도 있어요. 엔터 쳤어요. 그러면은 XY 평면이 조금 바뀌었죠. X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Y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가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탑이 여기 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쳤을 때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사각형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려져서 그려지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어느 쪽에서 봤죠?
저희가 어떤 쪽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이쪽에서 봤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봤던 거를 요 수직인 면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었는데 지금은 수직인 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Y를 바꾸게 되면은 그쪽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디를 XY로 잡고 있나, 탑은 어디인가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UCS를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돌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돌리시기보다는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UCS 좌표평면 원래대로 바꾸기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UCS 엔터 누르시게 되면 UCS 좌표가 방금 움직인 걸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아까 그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X가 아래쪽, Y가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각형과 원형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으면 아까 이 사각형과 이 원형을 그렸던 모습대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쪽이 X쪽이 될 거고 이쪽이 Y쪽 그리고 이렇게 위에가 Z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UCS 엔터 누르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탑을 누르시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던 모습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살짝 돌아간 것처럼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네들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똑같이 오토캐드에서 하듯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뷰 큐브를 아직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좀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왼쪽에 있는 컨트롤 위에 쉬프트를 누르시고요. 꾹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버튼, 우리가 줌 이렇게 인, 아웃 하는 휠 버튼을 꾹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로 이쪽 모서리에서 보는 모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쉬프트를 이용해서 잠시 이렇게 옮겨놓고 다시 탑으로 돌아오고 또 작업을 하다가 잠시 옮겨놓고 다시 탑으로 돌아오고 하는 키보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누르는 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도 한번 지워줘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UCS 좌표평면을 원래대로 바꾸고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서 Y와 Z를 90도씩 돌려주는 것.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X와 Y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배워볼 항목은 플랜 기능인데요. 플랜은 3D 모드에서 2D 모드로 보여지게 하는 거고 플랜 엔터 누르게 되면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UCS에서 X축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90도로. 그럼 이렇게 축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hift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렇게 축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면을 맨 위로 오게 해서 보겠다. 이 면을 탑뷰를 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플랜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 면이 위로 오게 도면이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쉽게 탑뷰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고 싶다면 UCS 엔터 누르면 우리가 원래대로 XYZ가 돌아갔죠. 이 XYZ가 좀 돌아갔을 거고요. 다시 Shift 눌러서 보게 되면 음, 네, 이런 식으로 XYZ가 변한 걸 볼 수가 있고 플랜 엔터 치시게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드 자체를 2D에서 3D로 바꾼다 생각하신다기보다는 탑뷰를 찾는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할 XY 평면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랜 3D에서 2D로 바꾸는 플랜 기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플랜과 USC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평면을 바꾸면서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지금 현재 XY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가 100, 세로가 50, 그리고 또 가로가 100, 세로가 50인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지금은 분명히 XY 평면에다가 그려놓았습니다. 이제 UCS 필터를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축을 돌려줄 거예요. 어떤 축을 돌려줄 거냐면요. X축을 기준으로 Y와 Z 평면을 돌릴 겁니다. UCS 엔터,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90도 미리 여기 아래쪽에 보면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엔터 쳐줬습니다. 그럼 UCS로 돌려놨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플랜 엔터 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완전히 돌아가 버리면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기능들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좀 돌아가는 걸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누르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X, Y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좀 떨어뜨려서 그려볼까요? 여기서 가로로 100, 세로로 100, 50을 할게요. 50, 그 다음에 가로로 100, 세로로 50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조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여기 글자가 있는 쪽이 위로 보는 평면이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옆에다가 또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90도를 돌려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USC 엔터 Y축 엔터.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보네요. USC 엔터 커맨드가 UCS 엔터 Y축 엔터 이렇게 돌아갔죠. 그럼 YZ 평면이 생겼습니다. 이 YZ 평면이 생겼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0, 50, 50, 50 이렇게 맞추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의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USC 기능과 플랜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원래대로 돌려주시려면 또 USC 엔터 엔터 UCS UCS 엔터 엔터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플랜 이렇게 치시게 되면 다시 원래 평면으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서 얘네들도 다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다 2D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기능들이 다 되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편집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평면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 조금 요걸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우리가 뷰 큐브를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가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뷰를 바꿔주는 것도 사실 여기 바깥에 꺼내놓고 클릭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화면이 좀 지저분해지고 워크스페이스가 좀 작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는 게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이게 적응이 되고 나면 또 안 쓰게 돼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분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소개만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입체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제 입체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체를 그릴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평면만 바꾸고 있으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입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 그리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제가 이거를 45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X, Y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글자가 써져 있는 것과 동일한 평면에 저희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줬어요. 여기서 얘를 위로 혹은 아래로 돌출을 시킬 건데요. 돌출시키는 명령어는 extrude입니다. ext만 치면 extrude라는 명령이 뜹니다. 이거는 extrude라는 용어는 오토캐드뿐만 아니고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돌출이라는 기능을 가진 명령어인데요. extrude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요. extrude를 치고 ext를 치고 셀렉트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만 움직이셔도 이렇게 입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100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입체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원기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을 클릭하고 서클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서클을 그렸던 것과 동일하거든요. 100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EXT 하면 익스트루드가 또 생기죠. 클릭하고 셀렉트 오브젝트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높낮이를 변경할 수 있는 익스트루드가 생기게 됩니다. 또 100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기둥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거 입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게 좀 입체같이 안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뭐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체로 좀 느껴지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4개밖에 없어서 세로로 된
Z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된 선이 4개밖에 없어서 이거 입체로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커맨드 창에다가 SHA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쉐이드 모드라는 게 뜹니다. 그럼 쉐이드 모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하면 2D 와이어 프레임. 지금 현재 상태가 2D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 히든, 리얼리스틱, 컨셉추얼, 쉐이디드, 쉐이디드 위드 엣지, 쉐이디드 오브 그레이, 뭐 스케치, 엑스레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해보면서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 프레임 전혀 뭔가 변한 느낌이 없죠. 다시 SHA 쳐서 여기 밑에 나오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리얼리스틱 한번 해볼까요? 네, 실제와 가장 가깝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또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뭔가 좀 광택도 있고 실제 물건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렌더링의 한계가 있긴 한데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어떻게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SHA 엔터 치시면 뭐 컨셉추얼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바꿔볼게요. SHA 하고 쉐이디드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SHA 엔터 치고 Shaded with Edges 하면은 이렇게 좀 모서리에 있는 엣지가 잘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쉐이드보다 오히려 더 모서리가 잘 표현이 돼서 잘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나타나는 이 불필요한 세로선들 때문에 좀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Shaded with Edges입니다. 그 다음에 Shade of Gray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회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까 보이던 세로선은 좀 잘 안 보이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SHA 엔터 그러면은 스케치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 그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선들이 이렇게 지금 찍찍찍찍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쪽도 마치 손으로 연필이나 펜으로 그린 것처럼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SHA 클릭하고 엑스레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엑스레이 하면은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는 그리고 엣지들을 살아있게 그린 것입니다. 심지어 뒤에 있는 글자들까지도 투명하게 비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공학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안쪽 면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소개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본다면 요 상자를 보시면 이게 뚜껑이 없는 상자인지 뚜껑이 있는 상자인지 그게 조금 보시는 거에 따라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려보시다 보면 이게 뚜껑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부속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있는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 기능입니다. 또 SHA 한 번 더 해볼게요. other가 있습니다. other를 치시면 비주얼 스타일 네임 혹은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들을 부가 기능을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지정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진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제로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각형 도형이나 아니면은 원형 도형을 사용해서 그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오토캐드를 하면서 라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럼 라인으로 한번 똑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50,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의 사각형을 XY 평면에다가 그렸어요. 그럼 얘를 또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EXT 익스트루드죠. 엔터 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아까처럼 뜨질 않아요. 둘, 셋, 네 개를 다 선택하고 엔터를 쳐도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린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얘네는 하나의 면들이 생겼습니다. 선을 잡아당겨서 그렸기 때문에 하나의 면들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얘를 또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안쪽은 뚫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선으로 잡아당겨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까 그렸던 이 형체와는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얘를 한번 쉐이드 모드를 바꿔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쉐이드 위드 엣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엣지가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엣지가 없이 리얼리스틱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이 비어 있고 종이를 접은 것처럼 얇은 면들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꽉 찬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으로 모든 거를 다 그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라인으로 그려서 이렇게 꽉 찬 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시죠. 일단 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50, 50으로 했으니까 100으로 할게요. 100, 100, 그리고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100에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지금 XY 평면에다가 제가 그려주었고요. 얘네를 하나로 일단 묶어 보겠습니다. 선들을. 지금은 다 따로따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서 4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네를 하나로 이어주겠습니다. 조인이란 명령을 사용을 할 거고요. 선택을 해두시고 조인 엔터 치시면 4개가 하나로 이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EXT 익스트루드죠. 클릭하시고 얘를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렸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XY 평면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꽉 찬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도형을 익스트루드 하는 방법과 쉐이드 모드를 통해서 보는 방법, 우리가 쉐이드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리얼리스틱으로 보느냐, 뭐 엣지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2D로만 되는 오토캐드를 보다가 3D로 되는 오토캐드를 보시고 나니까 조금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합치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도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알아볼 거는 유니온이라는 객체 합치기, 합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객체 합치기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캐드에서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3D를 중점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3D가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을 만드는데 어떤 게 중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합집합과 차집합,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합집합은요,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합치다라는 유니온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앞 글자를 따서 단축키는 UNI가 되겠습니다. 그럼 객체를 합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말 그대로 객체를 합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완전 아기일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서 나무로 만든 육면체나 삼각기둥, 그다음에 별 모양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요, 그것들은 이제 두 개를 붙여 놔도 떨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하나의 객체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붙여 놓는다거나 본드를 붙여 놓는다거나 하면 하나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합집합이라고 여기서는 부르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3D로 그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45도 기울여서 이쪽에 뷰 큐브를 통해서 여기를 눌러서 돌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갔죠? 사각형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XY 평면에다가 제가 100, 100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사각형이니까 그냥 한 번에 익스트루드가 되겠죠. 모든 4개의 선분이 폴리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얘를 클릭하고 EXT 엔터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높이를 100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더 이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각형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여기 모서리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스냅 기능이 켜져 있으면 모서리가 맞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사각형이죠. 얘도 익스트루드를 한번 시켜줘 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EXT 엔터 이번에 80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반대쪽으로 할 걸 그랬네요. 네, EXT 엔터 이쪽으로 80 네, 50이 됐는데요. 50 이렇게 해서 뭔가 계단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개의 블럭이 이렇게 서로 이어진 이음새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블럭이 두 개가 이어졌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형을 객체 합치기 기능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줘 보겠습니다. 먼저 UNI라고 치고 엔터 유니온을 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다시 할게요. UNI 엔터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오면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마치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아이처럼 중간에 선이 없어졌죠. 다시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얘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얘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선택이 돼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UNI의 명령을 이용하면 유니온의 명령을 이용하면 셀렉트 오브젝트 얘와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하나로 이어져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면체와 육면체는 했고요. 육면체와 원기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면체를 먼저 하나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100, 100인 육면체를 하나 그렸습니다. 얘를 익스트루드 엔터 이쪽으로 30만큼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을 하나 그릴게요. 서클을 그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선을 잡아주고 그리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라인 해서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또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서클 여기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뭐 30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네들은 불필요하니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택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3D로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EXT 엔터 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이번엔 50만큼만 또 해볼게요. 이렇게 얘 하나, 얘 하나, 두 가지의 오브젝트가 따로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 위에 그렸으니까 당연히 붙어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두 가지의 객체가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객체를 합쳐주기 위해서 유니온, UNI 엔터 치고 객체 두 개를 하나, 둘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시 UNI 클릭해서 엔터 치시고 객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두 개를 다 잡았다면 엔터 이렇게 치시면 얘네가 하나의 객체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원형과 사각형이기 때문에 경계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처럼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객체로 보여지는 드라마틱한 현상은 형상이 원형과 사각형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고, 여기 모서리에 엣지는 보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마우스만 올려놔도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UNI의 객체 합치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객체 빼기 기능을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빼기라는 거는 한 가지 객체에서 또 다른 한 가지 객체를 빼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빼주게 되면 보통 구멍이 생기거나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브트랙트 같은 경우에는요, SU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기를 나타내는 영어의 서브트랙트이고요. 어떤 객체에서 어떤 객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내는 역할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면체와 육면체입니다. 요 오른쪽 모서리 클릭해서 제가 이렇게 뷰를 바꾸겠습니다. 서브트랙트를 할 건데요.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줘 보겠습니다. 콤마 100인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얘를 익스트루드 시켜주겠습니다. EXT 엔터. 네, 100만큼 올려줘 볼게요. 네, 이렇게 100만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쪽 모서리에 맞춰서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맞춰서 이 정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이 사각형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 뭐 여기 끝까지 맞추셔도 되고 길게 내리셔도 되는데 일단은 맞춰 보겠습니다. 오스냅이 있으니까 맞췄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물체가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도 되지만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브트랙트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SU 엔터 치시면 select object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from 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뺄 거냐 라는 건데, 첫 번째는 더 큰 대상 혹은 뭐뭐로부터 빼야 되는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큰 사각형이었죠.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뒤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SU 엔터 선택 우클릭, 그 다음에 선택 우클릭.
네, 다음은 우리가 빼기를 나타내는 subtract, SU를 통한 객체 빼기 차집합을 할 텐데요. subtract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형에서 어떤 도형을 드러내거나 빼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단축키는 subtract의 앞에 두 글자를 타서 SU로 하시면 되고요. 객체 빼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육면체에서 육면체를 뺄 때, 혹은 육면체에서 원기둥을 뺄 때 어떻게 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선에서 보기 위해서 3D니까 뷰 큐브를 통해서 사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육면체에서 육면체를 어떻게 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수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익스트루드 시키겠습니다. EXT 엔터 오신 만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각형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쪽 면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익스트루드 엔터 아래쪽으로 오신 만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사각형이 음, 겹쳐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얘를 유니온을 하는 방법, 우리가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조금 전에 했고요. 이번엔 서브트랙트를 통해서 객체를 빼보겠습니다. 이 큰 사각형 기둥에서 작은 사각 기둥 육면체를 한번 빼도록 할 텐데요. 여기 커맨드 창에 SU 엔터 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subtract, select solid, surface and regions to subtract from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뺄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큰 사각형에서 이 작은 사각형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ubtract, select 오브젝트가 계속 남아있죠. select solid surface and regions to subtract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걸 클릭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만큼 지워진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육면체에서 원기둥을 빼는 것도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네,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보시는 만큼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서클을 그려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를 좀 많이 시켜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아래쪽으로 이만큼까지 익스트루드 시켜줘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서브트랙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SU 치면 메뉴에 서브트랙트 이렇게 나오죠? 치고 어디서부터 라는 from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이 사각형에서 원기둥을 뺄 거야.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select solid surface and regions to subtract 그럼 이 원기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여기다가 얼마든지 또 서브트랙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원형을 여기다가 또 그려준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익스트루드를 시키는데 txt 여기다가 10mm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서브트랙트 기능을 사용해서 su 엔터 셀렉트 오브젝트 얘를 먼저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작은 아이를 클릭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일부만 10mm만 파여 있는 거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빼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까지는 내용이 아주 쉬워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리볼브, 회전체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우고 우리가 탑뷰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리볼브 기능에 대해서 한번 회전체 만들기 기능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리볼브라는 거는 리볼브의 약자인 앞 글자 3개 REV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리볼브, 그 다음에 타겟을 선택하고 회전 축을 선택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어떤 걸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축은 어디로 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다뤄보기에 앞서서 리볼브 메뉴를 다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메뉴바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홈, 인서트, 어노테이트, 그다음에 파라메트리, 3D 툴, 우리가 하는 3D 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보시게 되면 3D를 하기에 엄청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어져 있는데요. 아까 했던 유니온과 서브트랙트 기능도 여기서 키를 눌러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먼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고, 이게 메뉴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니온이나 서브트랙트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저는 텍스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리볼브 회전체를 만들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뭐 박스 만들기, 익스트루드 하기, 리볼브, 로프트, 뭐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이어지는, 그다음 수입 경로를 따라가는 전선을 그릴 때나 아니면은 배관을 그릴 때 굉장히 좋죠. 수입 기능까지 다 있는데요.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이쪽에는 프레스 풀, 옵셋 엣지, 필렛 엣지, 슬라이스, 인터피어, 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리볼브 먼저 해볼게요. 리볼브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서클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려놓을 거고요. 회전축을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 축을 기준으로 얘를 회전시키면 아마도 도너츠가 나오겠죠. 먼저 리볼브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elect Object to Revolve 나오죠. 밑에 리볼브 R 객체를 선택하세요.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리볼브 스파시파이 엑시스 스타트 포인트 or define axis by object라고 나오는데요. 선을 2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전 정확하게 선을 2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도너츠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각도를 입력하면 되는데 도너츠라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 360을 해보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도너츠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반만 있는 도너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홈, 렉탱글,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축을 기준으로 도는 사각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3D 툴에 가서 리볼브 클릭하시고 리볼브 셀렉트 오브젝트 투 리볼브라고 써져 있죠. 얘를 회전시킬 거야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스페시파이 엑시스 스타트 프롬 or define axis by object XYZ 축을 기준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돌릴 거냐.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O 한번 눌러보고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선을 클릭했음에도 선이 축으로 작동을 하게 돼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180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각도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180 엔터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을 하나 두고 이렇게 두 가지 물체가 회전체로 생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하기에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지신다면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엄청 쉬운 일이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보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요. 필렛 엣지, 모서리 3D 라운딩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필렛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2D에서 어떤 선 두 개를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직각으로 만나거나 각이 생겨서 만나게 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것을 필렛이라고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폼에서 우리가 선을 두 개 그려주겠습니다. 라인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얘에다가 필렛을 적용하고자 여기에 우리는 필렛 메뉴를 사용했었습니다. 필렛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R 엔터 그 다음에 R은 10으로 해보겠습니다. 10 엔터 치시고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스름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지름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모서리를 둥글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3D에서도 될 것인가? 혹은 미리 필렛이 적용된 스케치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모서리 따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후처리로 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각 기둥을 그릴 건데 저희가 뷰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뷰큐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 위에 제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렸고요. 얘를 익스트루드 시켜줄게요. 익스트루드 엔터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D 툴로 들어가면 필렛이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프셋 엣지, 필렛 엣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필렛 엣지와 챔퍼가 다 나와 있습니다. 3D 쪽에선 필렛 엣지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 필렛 엣지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셀렉션 엣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레디우스 선택할 수 있고요. 커맨드 창에 레디우스 선택해서 우리가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깎여 나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깎여 나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렛 엣지 이번에 클릭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클렛 엣지 누르시고요. 클렛 엣지 찾아서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렇게 네 개를 우리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라디우스를 이번엔 20으로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엔터 세 번 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도 플랫 엣지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선들 옆면을 해볼게요. 원하시는 선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클릭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R은 이번에는 30 엔터 이렇게 치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쓰레기통 같은 모양이지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렛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워줄게요. 그리고 원뿔 만들기입니다. 콘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박스, 익스트루드, 리볼브, 로프트, 스윕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여기 아래 삼각형이 있으니까 더 있나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뿔을 만드는 게 있긴 있네요. 마우스를 올려다 보시면 메쉬 콘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굴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도너츠를 여기서는 토러스라고 부르거든요. 오토캐드에서는. 그래서 도너츠 형태를 만드는 방법 또한 아이콘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콘을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을 만들 건데요. 이런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원뿔을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뿔에 해당하는 메쉬콘 선택하고 우리가 엔터 누른 다음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콘을 만드는 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 메쉬콘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어떤 중심점을 지정해주고 쭉 잡아당기게 되면은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00으로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엔터, 그리고 위로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콘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뿔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원형이 아니더라도 콘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뿔을 만들면 되고요. 원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뿔 같은 경우에는 얘를 클릭하시면 2P, 3P 트라이앵글 일립티칼의 2를 한번 클릭해 볼 거고요. 퍼스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휘어진 아이를 만들어서 기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한번 뿔을 만드는 것으로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피어라는 구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는 아이콘으로 클릭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 만들기를 하기 전에 이쪽 면에서 보는 걸로 제가 바꿔줄 거고요. 이렇게 보는 걸로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바꿔줄 거고 구 만들기 여기서 이렇게 스피어라는 메시 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스페시파이 센터 포인트라고 나오죠. 아무데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반지름을 제가 정해주면 10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이렇게 구형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는 엄청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피라미드 만들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피라미드 만들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메쉬 피라미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메쉬 피라미드 선택하면 스페시파이 센터 포인트라고 나오죠. 여기는 센터니까 제 맘대로 센터 포인트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높이가 뭐 150이나 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형태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뷰큐브 여기에 활성화하는 거, 그 다음에 UCS 좌표평면 바꿔서 XY의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UCS로 좌표평면이 돌아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작업 평면이 돌아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플레인 기능을 통해서 지금 새로 정한 USC의 좌표평면을 맨 위로 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과 사각형을 붙여주거나 사각형과 원기둥을 하나로 이어서 두 개의 객체가 아닌 하나의 객체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온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에서 사각형을 빼서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사각형에서 원형을 빼서 다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멍이 뚫리게 만들어주는 서브트랙트 기능을 배웠고요. 서브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구멍만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파여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 만들기, 리볼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3D 툴을 통해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고선 타겟을 선택하고 회전축을 선택해서 리볼브를 성공시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 엣지 여기 위에 있죠. 어토캐드 2D에서는 필렛이라고 부르는 거를 여기서는 필렛 엣지라고 해서 우리가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든다라는 엣지 기능을 사용하는 그냥 필렛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모서리에 좀 부드러운 라운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원뿔 만드는 거 여기 아래 보시면 콘 기능을 통해서 원뿔을 만들고 여기 스피어 기능을 통해서 굴을 만들고 피라미드 기능을 이용해서 정말 피라미드와 같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물론 다른 기능도 있는데 뭐 토러스라던가 하는 다른 기능도 있는데 얘네들은 충분히 우리가 리볼브만으로도 똑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도면에 따라서 3D를 작성해보고 이거를 도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가 100 그리고 세로가 75 그다음에 여기까지 높이가 25 그다음에 50, 50인 도면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분 이미 뭐 간단한 거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간단한 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 이거 3D를 작성하라고 하면요. 아까 뭐 합집합, 차집합을 배워서 이 아래쪽에 사각형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겠죠. 합집합 기능을 사용해서 이 위쪽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으면 이걸 한 번에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그린 걸 한번 그냥 여기서 선을 따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져와서 스토리들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내용을 따왔고요. 얘를 우리가 조인으로 이어줄 겁니다.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조인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사선에서 보면서 얘를 튀어나오게 해줄 건데요. 얼마만큼 튀어나와야 하면 여기 보니까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50이었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ext 엔터 50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걸 보셨잖아요.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나타내 줌으로써 얘 좀 더 도면의 이해를 쉽게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로테이션을 시킬 거예요. 이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제가 살짝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제가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다 보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선에서 본 것 같이 얘도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좀 더 여기다가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회전을 시킬 건데 XY 평면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고요. 그럼 축을 변경해 가면서 조금씩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로테이션 그다음에 여기를 클릭해 보고요.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봤을 때 혹은 탑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좀 수정이 잘 되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UCS 명령을 이용해서 X축으로 한번 9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XY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면이 또 바뀌었으니까 회전하는 방향도 바뀔 겁니다. 얘를 로테이션 해서 꼭지점을 여기를 정해주시고 한 45도 혹은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이렇게 정해주시고 키를 중심으로 45도 이런 식으로 또 변해줄 거고요. UCS 원래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또 UCS 이번엔 Y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축으로 또 XY 평면이 바뀌었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로테이션 한 점 중심으로 45도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UCS 엔터 이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씩 45도씩 돌림으로 해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었죠. 얘를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쓰시기도 하고요. 혹은 얘를 보는 방식을 변경시켜서 SHA 해서
여기다가 다른 옵션을 통해서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서 우리가 실제 도면에서 상대방 제작자가 이 도면을 이해하기 쉽도록 3D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그린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축을 옮기면서 이렇게 45도로 옮겨서 사선에서 보듯이 보여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면을 실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 옮기시는 거는 익숙해지시면은 방금 제가 했듯이 쉽게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많이 축을 옮겨 보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셔서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보시면서 '아 어느 게 좀 더 보기가 편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탑뷰를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아 어떤 모습이 편하구나.' 꼭 저와 동일한 모습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고 이쪽을 정면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음 많이 해 보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3D를 한번 대강 알아봤고요. 3D의 기능만 해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도면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기면요. 부가적인 기능들, 많은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알아가셔도 충분히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훨씬 이해하시는데 편한 수준이 되실 거예요.